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딱 하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이 시장에 대한 뜻, 기술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혼자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마지막으로는 세 가지 사이클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나셨고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주목도 받으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딱 하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창업은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탄탄대로만 걷지는 않았고 밖에서 보기에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강한 확신이라든지 정말 창업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인데 나더러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진짜 뜻이나 이 시장에 대한 뜻, 기술에 대한 뜻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때 되게 바로 설 수 있게 했던 것도 제 뜻이 강력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 이 뜻은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절대 혼자 창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최소 3명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2명은 관계고 3명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작은 사회로라도 리테인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각자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가지 사이클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비저닝.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고 비저닝 하는 곳. 두 번째는 엑세큐션인데 실제로 이걸 실행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해칭인 것 같아요.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잘 완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은 기회를 볼 때고 지금은 실행해야 될 때고 지금은 리스크를 해칭해야 될 때야 라고 밸런스 있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칭이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되게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 있겠구나 싶다가도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질 때도 많고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대자연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진짜 탓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짜증나고 이게 맞나 싶다가도 저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리고 개인의 이찬이 아니라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대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멀리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불확실성이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하나씩 나열하기도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란 사람의 자아와 이 대표로서의 자아를 좀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 대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저도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아시는 어떤 대표님이 해주신 말인데 그분도 되게 젊으신 대표님이고 지금 시애틀에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CEO라는 직업이 제일 어려운 게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다 같이 있을 때 보여줘야 되는 모습과 CEO, CTO 이렇게 C-수잇이 모여있을 때 보여줘야 되는 모습과 투자자들을 향한 모습과 이제 집에 가서 내 와이프와 여자친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이 다 다른 게 좀 힘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찬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대표님처럼 혹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그런 삶의 피곤함이나 아니면 힘듦을 느낀 적은 없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것도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좀 초연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인생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게 이 일이고 업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잘 바꾸는 게 내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프로가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힘든 건 아니고 그거를 해소하는 저만의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바꾸더라도 실존하는 나도 있다.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가면도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나라는 것도 있구나. 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주말에 한번 안심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음.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음, 확 다가와서 '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나를 땅에다가 이렇게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맞아요. 꼭 루틴으로 가져가시는 거네요, 운동으로서.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 태도가 '아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내 직업이다. 이게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도 좀 막 위기가 아니라 그냥 '현상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 자신과 좀 거리를 두는 과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